7번 한번 보시죠. 비슷한 취지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자, 7번은 고정 비율 생산 함수의 경우 생산 가능 경계선과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어떤 국가에서 X제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2단위, 그리고 자본이 1단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 고기 Y에 생산하는 데는 노동이 1단위, 자본이 2단위 이렇게 있고, 현재 노동은 200단위 이렇게 돼 있고 자본은 160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번 한번 볼게요. A번 생산 가능 경계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X제가 지금 쌀이야. 쌀을 1단위 생산하려면 2단위의 노동이 들고요. 그래서 쌀을 X단위 생산하려고 하면 노동이 2단위니까 2X만큼 발생해요. Y를 생산할 때는 Y만큼의 노동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XY를 생산할 때 노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2X 플러스 Y 이렇게 노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요. 앞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총 노동의 양은 얼마가 있습니까? 하면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X의 노동을 X에 얼마나 투입하고 Y에 얼마나 투입하는가 이걸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X를 생산할 때는 거기 보시면 노동이 2단위, 자본이 1단위가 드는데, 고기 생산할 때는 노동이 하나, 자본이 둘, 서로 들어가는 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노동을 가지고 만약에 노동만 X에 투입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여기 X고요, 이게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만 생산한다라고 할 때 거기 이제 노동이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노동의 200을 다 X에 투입한다 합시다. 그럼 다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는데, 노동이 2단위 이렇게 들어갈 때 X가 하나 투입된다고. 그러면 노동이 2단위 갈 때 X가 하나 나오는데 200명을 다 노동에 투입하면 몇 개의 X를 생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100개밖에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Y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을 1명 투입하게 되면 Y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노동을 200명 전부 다 Y에 올인했다 합시다. 빵! 200! 이렇게요. 식으로 세워도 되는데 우선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직관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개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노동을 가지고 XY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름을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노동 제약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요, 자본도 보면 자본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노동 제약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본은 160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K는 160단위가 있는데 자본을 X에 투입하고 자본을 Y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다시 보시면 꼭이 Y를 생산하는데 노동은 한 개 있으면은 Y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를 생산하는 데는 자본을 그냥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고기를 생산할 때 노동 하나, 자본 2단위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Y를 생산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다시 이렇게 씁시다. Y 생산할 때는 여기 보시면 자본을 이제 여기 보시면 X 할 때 Y에다가 다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 160만큼 다 투입을 하잖아요. 그럼 Y는 몇 개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자본을 다 거기 보시면 2개가 필요한 거니까 Y에만 투자하게 되면 8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자본을 가지고 X에만 다 투자한다 할게요. 그럼 X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X에만 다 집어넣으면 160 이렇게 있잖아요. 현재 160 있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본이 2단위 들어갈 때, 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X 같은 경우 자본이 1단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단위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자본을 160을 다 X 생산하는데 투입하게 되면은 16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랑 Y와 관련된 생산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거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저는요, 만약에 X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Y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이렇게 걸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결합이 돼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요 안에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이제 결합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 가는 경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제약, 자본에 대한 제약, 이렇게 두 가지 제약으로 깔려 있는 경우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전에 보면 뭐 시간 제약 이런 것까지 더 가미하게 되면 하나의 선이 더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자본이 없고 노동만 있는 경우를 했잖아. 그래서 노동만 있을 때 요거 생산 가능 경계 우리가 표현했는데, 자본까지 있을 때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겹쳐지게 되는 거니까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영역,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형태를 잘 보세요. 형태를 좀 보시고 직관적으로 잘 봐보시고 식으로 한번 쓸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다음 B번 보시면, 자, B번은 쌀의 수량에 따라서 쌀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말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요, 쌀과 관련해 가지고 B번 그 해설해 보시면 생산량이 요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점점점점 겹쳐지는 게 80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보다 작을 때는 어떤 거에 어떤 거에 됩니까? 하면 요거랑 이제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80보다 클 때는요, 효용 가능 경계 MRT가 요거랑 같아진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보다 작을 때 요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을 나눴어요. X가 80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는 효용 가능 경계가 MRT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MRT가 XY가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절대값 씌운 겁니다. 80보다 커요. 80보다 크고 당연히 100보다는 작겠죠. 근데 우리는 80보다 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때 MRT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기울기가 이거요 100분의 200 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두 개 80보다 작을 때는 PY분의 PX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80보다 클 때는 PY분의 PX가 2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B번에 나와 있는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 80을 중심으로 점프해서 굴절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C번 보시면 소비자들이 모두 쌀과 XJ랑 YJ로, 그 XYJ를 1대1로 교환하려고 한데, 그럼 상대 가격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비용을 나타낸다니까. 그래서 MRT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소비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Y분의 PX가 1이야, 1. 그러면 요거는 부등호가 이렇게 더 크고요. 요게 1이야. 그럼 요거는 부등호가 요거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XJ에 대한 약간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내가 더 싸게 생산하니까 XJ를 늘려야겠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XJ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줄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중간에 쫙 이렇게 걸려지는 요 상황에서 최적 이렇게 결정됩니다. 여기서 그림 거기 쪽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림이 없네. 그러니까 상대 가격 요거 1이 될 때는 조옥이 있는 굴절되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D번 보시면 국제 무역을 하는데 국제 시장에서 쌀의 가격이 4래.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도메스틱 가격이 다시요. XJ랑 YJ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얘가 도메스틱 가격인데 1일 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을 땐 저렇게 XJ를 80개 생산을 하겠죠. D번 볼게요. D번은요.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이 4래. 4라는 것은 Y 대비 X의 가격이 월드 가격인데 4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효용 가능 경계가 MRT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산 비용이라니까요. 생산 비용. 그래서 얘가 X, 얘가 Y.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굴절된 거야.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제 우아하는 직선 아니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리는데 이 경우는 이제 오목한데 약간 직선의 형태로 굴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이 4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기울기가 뭐야? 얘가 기울기가 도메스틱 가격이 지금 2란 말이에요. 2. 여기는 도메스틱 가격이 1이란 말입니다.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이 4가 되면 이게 훨씬 더 가파르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봤잖아. 그럼 이제 원래 여기 다시 A점이랍시다. A점. A점은 다시 폐쇄경자에서 자급자족을 할 때 폐쇄경자에서 여기를 생산을 하고요. 여기를 소비를 합니다. 소비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제 무역을 통해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 경제 하에서는 어느 점을 선택합니까? 이 점을 선택한다니까. B점을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B점이 바로 생산을 하게 돼요. XJ에 대해서 100% 완전 특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찰목선을 여기다 뭐 그리지는 않았는데 무찰목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가 되면 여기 어딘가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C라고 할게요. C. C로 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된다라고 하면 개방 경제 하에서 소비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거기 455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급자족을 할 땐 첫 번째 줄에 생산 가능 집합이 이게 소비 가능 집합이야. 그랬을 때 어디가 효용이 극대됩니까 하면 A점이 효용 극대된다 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교육을 하게 되면 이 교육 조건에 나타내서 이게 훨씬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생산점은 B가 되는 것이고요. 소비점은 무차곡선 여기 어디 접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 가능 영역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봐주세요.